이걸 보시는 분들이 퍼블리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딩을 할 연습을 하려면 이 국내형에 맞는 디자인을 좀 구해야 되잖아요. 그 디자인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이런 DB컷이나 GDF 같은 데 사이트 가서 최근에 오픈된 사이트를 보시고 거기 안에서 부분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곳을 좀 여기저기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시도를 해보고 싶다. 물론 전체 페이지를 시도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학습할 때는 이게 전체 페이지를 시도하기가 좀 겁나요. 그래서 부분 연습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캡처를 받고 작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코딩된 화면이기 때문에 코딩된 화면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업무를 했을 때는 디자인된 화면을 내가 받게 되잖아요. 그 디자인된 화면을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캡처를 해서 그 캡처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코딩을 해야지 되는지를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나중에 학습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좀 찾아볼게요. 회사 소개 쪽이 좀 해볼만 하거든요. 컨텐츠가 다양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연역 쪽 만드는 지금 탭 메뉴로 돼 있어요. 현재 탭 메뉴는 구현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분 컨텐츠만 해볼 거예요. 이 컨텐츠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캡처를 받아야 됩니다. 캡처를 받는 방법은 따로 툴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Shift, 윈도우 키, S를 누르면 부분 캡처가 됩니다. 어두워지죠, 갑자기. 클릭,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영역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하셔야 됩니다. 포토샵으로 와서 세문서, 컨트롤 N 해서 세문서가 오고 바로 엔터 칩니다. 클립보드에 있는 크기만큼 얘가 세문서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이게 되면 금방 내가 원하는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이제 코딩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 참고해야 될 게 반드시 이 사이트를 캡처를 했으면 이 사이트는 바로 닫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답안지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스를 보기를 한다던가 이 사람은 어떻게 코딩을 했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소스를 분석하려고. 아니면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얘는 HTML 어떻게 썼네? 그리고 CSS를 어떻게 썼네라고 바로 참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절대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한 것을 누가 봐주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그거는 옆에 주변에 멘토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잘 코딩했는지 괜찮게 했다 아니면 오류 없이 했다 정도 정확히 접근성도 다 지키고 정확히 내가 완벽하게 코딩을 했다. 완벽하는 건 좀 그랬지만 완성도가 높게 코딩했다라고 개념을 잡는 건 좀 힘들겠지만 내가 이거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호환성도 어느 정도 됐다. 표준을 지켰다 수준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가 진단까지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몇 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끌 거예요. 만약에 나는 죽어도 안 볼 거고 요거 텍스트만 어떻게 복사 붙이기 할 거다라면 그냥 두셔도 돼요. 텍스트 복사 붙이기 용으로 두겠다. 소스는 절대 내가 스스로 안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쪽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폴더체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작업 폴더를 클릭 드래그 드롭 하시게 되면 폴더가 루트 폴더가 되면서 기준이 돼요. 이 폴더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무조건 트러스트 하시면 됩니다.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파일 하고 나서 이젠 작업할 거잖아요. 이 작업하는 파일명도 중요해요. 사실 지금 작업하는 게 약관이잖아요. 새로운 파일 만들 때 무조건 영문명을 쓰셔야 됩니다. 한글명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영문명으로 히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history.html 만들어주고요. 느낌표 탭 해서 도큐먼트 생성해 줍니다. 페이지 타이틀 만들어야겠죠. 페이지 제목이죠. 타이틀 요소는 페이지 제목을 현재 회사 약관이라고 해줍니다. 현재 페이지는 한글 사이트잖아요. 우리 한글 사이트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랭귀지를 반드시 KO로 하셔야 돼요. 이 랭귀지는 뭐냐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현재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안에 있는 텍스트나 컨텐츠들을 한국어로 제대로 읽어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를 반드시 KO로 하셔야 되고 EN으로 하게 되면 영문은 잘 읽지만 한글을 좀 이상하게 읽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에서 랭귀지 한국어 사이트면 반드시 KO로 해라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타이틀은 페이지 제목이죠. 그래서 이거를 고 라이브로 해서 한번 서버 실행해 보겠습니다. 고 라이브가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도구에서 익스텐션 쪽에서 가셔서 여기 쪽에다가 라이브 서버라는 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셔서 이 아이콘을 보시고 똑같이 인스톨 하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고 라이브가 보이실 거예요. 고 라이브는 뭐냐면 내가 작성을 하고 이걸 버튼을 이미 눌렀어요. 저는. 그럼 이렇게 브라우저가 뜨거든요. 한쪽 브라우저 뜨고 한쪽 코딩이 있고 텍스트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브라우저에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하고 저장하고 여기 새로 고침 계속 눌러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 라이브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만약에 내가 이 화면이 너무 글씨가 작다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VS 코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글씨가 작아지고요.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하면 글씨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크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다음에는 이제 다시 가서 이제는 히스토리 쪽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는 집 디자인을 한번 좀 더 유심히 볼게요. 2023년, 2022년, 2021년이 있지만 사실 디자인을 받아오면 그 위에 제목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연역이라고. 물론 여기까지 캡처를 뜨진 않았어요. 연역이 있지만 여기는 연역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콘텐츠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목이 필요해요. 콘텐츠 제목이. 그래서 여기에는 제목이 보이지 않지만 이걸 연습하더라도 반드시 안 보이는 제목은 존재해야 됩니다. 현재 페이지에 첫 번째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제목으로 둘게요. 첫 번째 제목에 보이진 않지만 연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접근성 지침 때문에 헤딩은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젠 얘를 분석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우선 날짜는 순서잖아요. 2023, 2022, 2021, 2020 해서 쭉 날짜가 가게 될 거고 연도가 가게 될 거고 연도 안에서는 또 월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리스트형 구조로 가셔야 돼요. 우선 연도별 리스트 그리고 월별 리스트가 되겠죠. 연도별 리스트는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OLLI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LI가 여러 개 나오겠죠. 연도별로 2023년이 될 수도 있고 2022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추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받아보더라도 이것만 그대로 코딩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 컨텐츠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것만 코딩하고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게 코딩을 하더라도 추가가 더 될 수 있는지 삭제가 될 수 있는지 이 사이트는 사람 움직이는 거거든요. 컨텐츠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것만 코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작업하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캡처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 가능성 있게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LI가 계속 추가되더라도 이게 디자인이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게 좀 좋아요. 우선 한 개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형 디자인은 딱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 복제한 다음에 깨지지 않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 2023년 하나만 우선 만들어 볼게요. 2023년에 그 안에 월별 리스트가 있죠. 월별이 여기는 4월 4월이지만 날짜가 연속되게 돼 있어요. 순서형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23년 안에 다시 순서형 목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텍스트를 클릭을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죠. 한 개의 리스트 아이템, 한 개의 리스트 아이템. 그래서 이 부분을 전 타이핑하지 않고 복붙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도 텍스트를 복붙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된 거는 특수 문자가 좀 문제 있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싱글 쿼테이션 바로 다시 치시면 됩니다. 복붙하면서 문제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우시고 싱글 쿼테이션 각각 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문제 없죠? 자, 이 구조가 끝이에요. HTML은. 그럼 여기에서 바로 코딩을 할 때 CSS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HTML은 됐지만 CSS 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CSS 하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CSS 연결할 때에는 헤드 안에
타이틀 밑에다가 CSS를 연결해요. VS 코드에서는 링크라고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CSS 파일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다가 미리 경로를 생각을 해서 작성해 놓으면 파일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CSS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따로 관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S 슬래시가 폴더죠. CSS 폴더에 있는 style.css라는 임시로 파일명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장하면 실제로 이 공간에는 CSS 파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빠르게 만드냐? 컨트롤하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create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CSS 파일이 왼쪽에 바로 그 경로에 맞춰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파일 만드실 때에는 물론 이곳에다가 css/style.css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내가 좀 더 빠르게 만들고 싶으면 코드상에서 미리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주고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나오죠. 그래서 탭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었는데 이 배치도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 탭 부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상하로 배치 많이 합니다. 왼쪽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컨트롤 B 하면 이게 닫힘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바로 경주마처럼 막 달려서 코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H1 바로 코딩해서 블라블라 하고 OL 바로 코딩해서 블라블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페이지를 이 조각 조그만 거 하나를 코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제대로 코딩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이거든요. 디자인에서 기획이 오죠. 기획에서 디자인 오고 디자인에서 퍼블이 오고 또는 퍼블 다음에 프론트엔드 또는 백엔드로 가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존할 수는 없어요. 퍼블과 프론트엔드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혼자 일하는 거면 그냥 OL, LI 막 이렇게 대충 해도 돼요. 근데 협업이 가고 이 페이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소 선택자로 가는 것보다 각각 클래스를 줘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history list라고 할게요. 그리고 연역은 클래스 h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소 선택하는 것보다 클래스 선택을 바로 가져주시는 게 나중에 운영 관리 및 측면이나 아니면 이런 큰 덩어리별로 따로따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를 모듈화 시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걸 만들더라도 최대한 쪼개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얘 크기 다르죠? 얘 색깔 다르죠? 그리고 얘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것끼리 각각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작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history list li의 뭐 아니면 여기에 ol의 li의 뭐 이렇게 작업했단 말이에요. 이 작업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응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history list가 존재해야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이 텍스트조차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녀석이 있을 때마다 다 클래스로 제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선 디자인을 이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봐야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 제목 부분을 보는데 이 제목을 캡처가 되지 않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캡처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Shift 윈도우 키 S 눌러서 이 영역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크기만 필요한 거잖아요. CSS에서 클래스 H1 넣어주고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클래스 H1에 넣을 때 폰트 사이즈가 들어가겠죠. 연습할 때에는 사실 레이어가 되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폰트 크기를 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키 툴로 재야 됩니다. 마키 툴은 다축키 M이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 크기만큼 딱 맞추시면 됩니다. 크기만큼 딱 맞추게 되면 나중에 이 마키 툴 크기만큼 이쪽에 위드스와 하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하이트, 높이가 폰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5죠. 그래서 35를 폰트 사이즈로 넣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 때에는 똑같이 1픽셀조차 틀리지 않을 거라고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캡처된 화면이고 실제로 이걸 디자인 원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트 크기를 이 정도 두시고요. 컬러 들어가야겠죠. 폰트 색상은 스포이드로 찍으면 됩니다. 스포이드를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I로 찍겠죠. I로 찍어도 되지만 저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가지고 먼저 열고 찍어요. 왜냐면 여기 코드가 필요하거든요. 헥스 코드가. 그래서 찍을 때 이렇게 이상한 색깔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부분으로 색을 찍으시면 안 되고 중간에 이런 진한 부분, 제일 진한 부분을 찍으셔야지 가장 근접한 디자인을 할 수 있으세요. 여기 찍고 컬러가 있죠? 컬러 컨트롤 C 하고 컬러 붙이기 합니다. 헥스 코드이기 때문에 샵을 붙여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 코딩한 걸. 자, 이렇게 크게 나오죠? 확대된 거 축소하겠습니다. 제목이 들어갔죠. 근데 폰트의 패밀리가 달라요. 서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 서체는 우선은 우리가 어느 정도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서체를 무조건 같게 할 수는 없다. 서체를 내가 같게 하고 싶으면 이 사이트 자체를 개발자 도구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발자 도구로 분석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폰트 패밀리는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폰트 패밀리 넣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 폰트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통일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구글 폰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폰트스.google.com 그래서 구글 폰트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구글 폰트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폰트로 통일시키고 싶다 했을 때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노토산스를 가장 많이 써요. 웹상에서. 물론 디자이너마다 성향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노토산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하시게 되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노토산스 나오게 되고요. 노토산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많은 폰트들이 뜹니다. 많은 굵기가 뜹니다. 스크롤 내리면. 굵기가 굵기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굵기를 다 쓸 거예요.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이 굵기별로 디자인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모든 굵기를 쓰진 않지만 어떤 굵기를 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클릭해서 다 추가를 시킬 겁니다. 셀렉트 원하는 굵기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클릭해요. 다 플러스 눌러요.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콘을 접힌 펼침을 해서 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다 추가가 됐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폰트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폰트 가져올 때 여기 임포트가 있습니다. 임포트 형식으로 가져올 거예요. 임포트를 클릭해주고 임포트 스타일 요소 안에 있는 코드를 복사합니다. 드래그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CSS 맨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요. 그러면 폰트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써야겠죠. 폰트 패밀리 서체를 지정할 때는 밑에 이미 예제가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노토산스야, 산세리프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노토산스가 적용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브라우저로 볼까요? 자, 이렇게 서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 적용이 됐는지. 서체를 지웠을 때 좀 다르죠? 서체를 할 때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폰트를 더 굵게 하고 싶다. 폰트 굵기는 어떻게 하냐면 폰트 웨이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폰트 웨이트인데 보통 볼드만 할 거예요. 볼드와 노멀이다만 할 텐데 볼드와 노멀이 아니라 우리가 굵기별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 굵기별이 요 뒤에 숫자들입니다. 숫자를 쓰시게 되면 굵기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웹 폰트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폰트가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 노토산스는 100번, 300, 400, 500, 700, 900이 지원되는 거고 400은 레귤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굵게 하고 싶다. 제일 굵은 거 블랙 900짜리를 하게 되면 확실히 굵어지고요. 이거를 400으로 바꾸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굵게 해서 900으로 넣어주면 가장 굵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굵은 폰트가 내가 캡처된 거랑 같을 수는 없어요. 이 서체는 좀 다른 서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굵기를 맞춰주고 작업을 합니다. 자, 다음엔 디자인을 보면 이곳에는 내가 숫자를 쓰진 않았는데 앞에 12 계속 붙게 되죠. 그렇게 붙게 된 이유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붙었어요. 그 이유가 OL은 앞에는 무조건 이렇게 숫자가 붙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들여쓰기 하지도 않았는데 들여쓰기까지 같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백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초기화하는 것을 리셋 CSS 또는 노멀라이즈 CSS라고 해요. 물론 두 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 이 리셋하는 방법이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방법들이 있어요. 특정 파일을 받는다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가 힘들다 하면 임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임시로 리셋을 넣어 볼게요. 리셋이라는 건 요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여백이 더 많고 어떤 건 이렇게 앞에 뭐 숫자가 있고 어떤 거는 앞에 불릿이 붙어 있고 어떤 것은 선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초기화하는 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 방편이고요. 실제로 리셋을 하려면 리셋 CSS, 노멀라이즈 CSS 이 두 개를 검색하셔서 그 CSS를 적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셋, 임시로 리셋하는 법. 에스터리스크 전체 선택자 해주셔야 되고요. 패딩 안쪽 여백 0, 마진 바깥쪽 여백 0,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none으로 합니다. 리스트 스타일은 리스트 이 li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li는 리스트 아이템을 얘기합니다. 리스트 아이템에 있는 숫자 또는 블릿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백 안쪽 바깥쪽 여백 다 초기화 시킵니다. 자, 이렇게만 작업해 두시면 웬만한 요소들은 초기화가 다 되실 거예요. 현재 필요한 것들은 다 됐죠. 옆에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 디자인처럼 전체적으로 띄워놓고 싶으면 전체적인 일반 여백을 잠깐 줘볼게요. 그래서 이 일반 여백 주는 방법은 전체적인 여백을 줄 거기 때문에 body라는 요소에다가 임시 여백을 주겠습니다. 안쪽 여백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임시 숫자를 주면 이렇게 전체적인 여백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H1 이미 했죠. 폰트 크기, 색상, 폰트 패밀리, 굵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쪽 가야 됩니다. 사실 리스트 깊이가 깊어질수록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한번 레이아웃이랑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코딩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부터 잘라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미지가 있죠. 요 선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서 이미지는 요 동그라미만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동그라미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처음에 이 그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미지로 자르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지로 한번 잘라서 해볼게요. 그리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쉽게 만들려고 요 이미지로 할게요. 그 이미지 수출은 어떻게 하느냐? 마키 툴로 적당히 잡아주고요.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컨트롤 쉬프트 C를 하게 되면 영역 선택한 만큼의 이 레이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복제를 해요. 이 안쪽에.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그 복제된 것이 붙여넣기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파일만 익스포트 해야 되잖아요. 익스포트 하는 방법은 이 복제된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현재는 한글로 빠른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판에서는 퀵 익스포트 PNG라고 되실 겁니다.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PNG로 뺄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이미지는 반드시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존재해야 됩니다. img 폴더도 괜찮고요. 하지만 알아야 될 건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저장하는데 이미지 파일명도 막 넣으시면 안 돼요. 이미지 파일명도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코딩도 규칙이 있듯이 이미지 파일명, 폴더명도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다가 아까 나온 게 블릿이거든요. 블릿이라고 하셔도 되고 블릿은 비웁니다. 아이콘이면 ICO라고 하셔도 돼요. 블릿으로 하겠습니다. 블릿 스퀘어라고 할게요. 스퀘어. 스퀘어가 저기죠. 사각형이죠. 잘못했네요. 그러면 파일명을 수정하겠습니다. 파일명 수정하는 방법은 바로 에디터에서 할 수 있어요. 이미지 폴더에 스퀘어가 아니라 서클이죠. 서클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F2 누르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PNG로 바로 들어왔고요. 요 이미지만 사용할 거고요. 직선은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요 글씨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23.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예전 방식처럼 그냥 히스토리 클래스 리스트에 li에 뭐 여기에다가 블라블라 쓰면 안 된다고 했죠. 히스토리 리스트는 그대로 두시고 이 녀석만 따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굵은 폰트예요. 그냥 봐도 주변과 비교하면 굵은 폰트죠. 기본적으로 굵은 폰트를 지원하는 요소로 감싸주겠습니다. 스트롱 한번 해볼까요? 스트롱으로 감싸줍니다. 그럼 스트롱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소 선택자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뱀이라는 클래스명 주는 규칙이 있어요. 그 뱀 기법 할 텐데 그건 좀 패스를 하고 어떻게 주냐면
설명은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리스트에 있는 타이틀이다. 그래서 언더바 두 번 해서 타이틀로 합니다. 히스토리 리스트 타이틀이라는 직관적으로 클래스명을 주어요. 너무 긴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풀 네이밍이 가장 좋아요. 클래스명 이야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을 가지고 꾸며보겠습니다. 클래스 히스토리 리스트 타이틀이라는 걸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젠 폰트를 꾸며주겠습니다. 우선 폰트 사이즈 크기는 얼마 정도 되냐면 마키 툴로 계산한다고 했죠. 확대를 쭉 해서 마키 툴 단축키 M 누르시고 요 글씨 크기만큼만 딱 맞춰서 해줍니다. 요 높이만큼이죠. 그 인포 패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인포 패널은 단축키 F8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인포 패널에서 높이만큼이 글씨 크기인 거예요. 19죠. 19 픽셀로 열어놓고요. 컬러는 스포이드로 찍는데 스포이드로 찍게 되면 코드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을 반드시 클릭한 다음에 스포이드가 자동 생성되거든요. 가장 진한 부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글씨가 가장 진한 부분 선택하고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폰트 패밀리 계속 쓰게 되죠. 지금 또 폰트 패밀리거든요. 한번 계속 써보겠습니다. 폰트 패밀리 노트 산스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 해주게 되면 이렇게 폰트 굵기랑 색상 다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폰트 패밀리 계속 나타나요. 사실 디자이너들 대부분 이런 디자인을 받게 되면 폰트 패밀리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예요. 많아봤자 두 개. 이건 것들을 공통적으로 모든 폰트는 다 이거라고 설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전체 선택자, 얘는 모든 요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태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HTML, body, ULLI, 테이블, 폼 요소들 전부 다 해가지고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얘네들은 무조건 이 폰트다라고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추가 코드를 쓸 필요가 없죠. 기본은 무조건 노트 산스야. 다만 굵기가 달라. 다만 크기가 달라라고 선택하는 게 코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폰트가 노트 산스로 다 바꿉니다. 자, 다음에는 요 4월 그리고 내용이겠죠. 디자인을 보게 되면 4월과 내용의 색상만 다르죠. 크기는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따로 또 관리를 합니다. 따로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클래스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따로 요소를 덮으셔도 되고요. 그냥 LI 쓰셔도 됩니다. 얘는. 그래서 4월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겠네요. 4월이기 때문에 저는 스팬 요소로 하겠습니다. 스팬으로 히스토리 언더바 리스트에 4월이기 때문에 month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months라고 만들고요. 스팬으로 감싸주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줄내림 할게요. 자, 다음에 내용 부분이죠. 내용 부분은 P로 만들겠습니다. P의 클래스를 히스토리 리스트에 언더바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컨텐트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밑에도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코드 복제할게요. Alt Shift 방향키 원하는 텍스트 복붙하시면 되겠죠? 앞에는 같으니까 뒤에만 복붙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요소가 바뀌더라도 이 클래스만 쓰면 이 디자인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이 디자인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재활용 가치가 확실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더라도 이거 작은 것쯤인데 그냥 히스토리 리스트 한 다음에 클래스 하고 그냥 li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 되죠. 네, 됩니다. 네, 되죠.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재활용 가치가 극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협업을 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양의 페이지가 있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모듈화돼서 컴포넌트별로 모듈화를 시켜서 그 디자인이 다르다면 각각 최대한 쪼개서 클래스를 주면서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중에 느끼게 돼요. 지금 딱 하나 만들어서 느끼지 못하겠지만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이게 재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명 각각 줬고요. 이제 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 클래스명 들고 month일 때 폰트 사이즈 들어갈 거고요. 컬러도 들어가겠죠? 폰트 패밀리는 같으니까 크기는 임시입니다. 마켓 툴 단축키 M 클릭 드래그 높이만큼 현재 14픽셀이거든요. 14픽셀. 컬러는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 가장 진한 부분. 이곳은 아니잖아요. 이곳이 가장 진해 보이죠?
선택하시고 넣습니다. 코드 복제할게요. Alt Shift 방향키. 뒤에만 바꿔주면 되죠. 컨텐트. 크기 같을 거예요. 주변 같아 보이니까 색상만 뽑겠습니다. 가장 진한 곳. 이 부분이 가장 진해 보이네요. 요거 쪽도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긴 색깔이 다 망가졌죠. 이쪽이 다 비슷해 보여요. 이쪽 색깔로 해서 5를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글씨 부분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가장 어려운 배치만 남았습니다. 이제 배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자, 우선 배치를 보면 현재 우리가 레이아웃이 전체 OL 그리고 이곳이 스트롱하고 이쪽이 OL이죠. 그리고 여기가 LI입니다. 여기 LI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LI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크게만 볼게요. 여기 OL, LI, 그쵸? 여기다가 다시 strong, OL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이 strong, OL이에요. strong과 OL을 좌우 배치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2023년과 얘네들이 HTML로 보면 이 strong과 OL이 좌우 배치되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history list 이 컴포넌트 내에서 그러니까 이 history list라는 리스트 내에서 레이아웃 배치하려면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안에를 제어하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잡아주고요. li가 많죠. 그냥 li 하게 되면 이 li도 잡혀요. 그래서 자식의 li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각각의 디자인을 꾸미는 것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클래스를 꾸며주고요. 배치, 레이아웃은 부모 클래스 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또 따로 클래스를 또 잡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뎁스는 별도로 가져갑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를 따로 배치하는 건 얘를 클래스를 잡는 건데 좀 복잡해지니까 자식 클래스로 잡겠습니다. 행 배치를 둬야 되잖아요. 얘는 인라인이고 블럭이라서 밑으로 떨어진 거고 좌우 배치를 잡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플렉스로 가겠습니다. 플렉스는 행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요소의 부모에다가 속성을 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좌우 배치할 거기 때문에 좌우 배치의 부모인 li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합니다. 플렉스를 하게 되면 좌우 배치가 바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확대시키겠습니다. 좌우 배치됐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 보면 요게 스트롱, 요게 OL이죠. OL이 요만큼이고 요게 스트롱. 잠깐만요. 여기 있다. 스트롱이 요만큼 OL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좌우 배치된 거예요.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니까 여기 좌우 배치가 됐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4월과 요 내용, 그러니까 타이틀과 월이죠. 먼스와 컨텐츠가 좌우 배치되어야 해요. 좌우 배치 되려면 부모에다가 플렉스 주면 된다고 했죠. 좌우 배치하고자 하는 아이의 부모에다 줘라. 그럼 요 li에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보죠. li 안에 li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려쓰기 할게요. 여기도 하겠습니다. li의 자손들 중 li. 뎁스가 깊어지면 예를 들어 나는 월뿐만 아니라 일도 있을 건데 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연역은 월에서 다 끝나요. 일까지 가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에서 끝나기 때문에 자식의 자손인 거예요. 자식은 바로 그 아래, 자손은 이 li 안에 중에 모든 li를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선택을 선택해서 어차피 얘 하나잖아요. 그래서 플렉스를 줍니다. 그러면 다시 옆으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정렬하고자 하는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만 자식들이 행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배치는 끝났어요. 디자인으로 보게 되면 여백만 다를 뿐이지 좌우 배치 다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연도와 월 사이에 공간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뭐 공간할 때 이 부분을 패딩으로 갈 건지 여백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가로크레로 갈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뭐 지금은 두 개 다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여백을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가로 크기 줘도 상관없고요. 저는 가로 크기를 주겠습니다. 요만큼 가로 크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가로 크기는 좌측 글씨 시작하는 것부터
계속 끌고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갈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게 끌고 가지 않고 마키툴로 일부분만 사각형해요. 대신 왼쪽 변 맞춰야 됩니다. 마키툴로 일부분만 마키툴로 맞춰주고 쭉 가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키툴 한 번 더 그립니다. 대신 오른쪽 변이 맞게 해요. Shift는 추가 그리기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마키툴 추가 그리고 추가 그리면 인포 패널에서 이 두 개를 합친 가로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굳이 마키툴로 끝까지 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56픽셀이 전체 가로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스트롱의 가로 크기는 156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롱은 타이틀이죠. 타이틀은 가로 크기가 156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156이다 라고 넣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여기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데 제가 추구하는 코딩할 때 추구하는 방향이 꾸미는 것과 레이아웃은 별개라고 제가 코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무조건 이 크기를 가져갈 거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는 약관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 가로 크기가 이만한 거지 약관 리스트가 아니면 이 가로 크기는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코딩하면 베스트지만 현재 난 너무 헷갈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으세요. 예, 그냥 여기다가 가로 크기 넣으시면 됩니다. 가로 크기가 이 정도, 타이틀은 이 정도 크기야. 그래서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럼 사월도 마찬가지겠죠. 디자인에서 보면 사월도 요만큼 크기인 거예요. 근데 보면 내가 가로 크기 쟀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로 크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내려보니까 1이 걸쳐져요. 두 자릿수가 가장 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가로 크기는 4가 기준이 아니라 가장 긴 쪽이 기준이다. 21월 없죠. 20월 없잖아요. 앞 숫자가 무조건 1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 크기 잴 때도 1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왼쪽 변 잡아주고요. Shift 마키툴 추가로 그려줘서 잘못 그렸어요. Alt로 빼주면 됩니다. Alt 드래그 하면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넉넉히 잡아줍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서 가로 크기 해주고 149죠? 수치가 작아졌어요. 그럼 가로 크기가 타이틀은 149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4월 크기 볼게요. 월 크기. 월 크기는 요 왼쪽부터 여기는 한 번에 거도 되겠네요. 왼쪽부터 여기까지겠죠. 요게 가로 크기겠죠. 현재 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은 month예요. month에서 가로 크기 50 픽셀 넣습니다. 자, 가로 크기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스트롱은 인라인 요소인데 왜 가로 크기가 들어가지? 스팬도 인라인 요소인데 왜 가로 크기가 들어갈까? 인라인 요소는 위드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인라인 요소가 위드스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플렉스 영향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면 자식이 모두 다 블록 요소로 바뀝니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소 바뀐 거거든요. 얘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 가로 크기가 없어요. 가로 크기가 작아지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잠시 꺼두게 되면 여기 끌게요. 여기서 플렉스를 끄게 되면 스트롱은 가로 크기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 그리드에도 자식이 블록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 인라인 요소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코드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면 자식 요소에 대한 코드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 글씨가 2023이 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보시게 되면 밑으로 떨어져 있죠. 얘는 또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폰트 크기에 따라서 줄 간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줄 간격을 현재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줄 간격을 모두 다 초기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 크기별로 줄 간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줄 간격 초기화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자에서 라인 하이트 1로 바꿀게요. 1은 글씨 크기만큼 배수입니다. 1은 1배수, 2는 2배수. 100%랑 1과 같은 의미입니다. 배수. 그래서 전부 다 초기화해서 다 달라붙었죠. 이때 여백을 제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글씨가 다 달라붙었으니까. 자, 제목과 요 사이에 여백 볼게요. 현재는 안 보이지만 여백은 임의로 넣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위로 여백을. 전체 위로 여백의 기준을 잡아야겠죠. 얘 위로 갈 것인지 얘 위로 갈 것인지. OL 위로 여백을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OL은 히스토리 리스트입니다. 히스토리 리스트 선택한 적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리스트를 패딩, 마진 줘도 돼요. 저는 마진을 선호합니다. 마진을 주고 임시의 값을 줄게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임시 값을 줘서 띄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면 되죠. 자, 이 월별 정보와 월별 정보 사이에 여백을 줄 거예요. 이 월별 정보 사이 여백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백이죠. 26픽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위는 여백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있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또 달라요. 그럼 결국 요 사이 여백인 26픽셀은 요 사이에만 여백이 같다는 거예요. 요 중간만. 큰 연도별 사이는 여백이 달라요. 월별 여백만 같다는 거예요. 월별 여백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번째 깊이의 li들끼리의 여백인 거예요. li들끼리 나가면 요 li와 li 사이 여백만 26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백 사이를 어떻게 잡느냐? 인접 형제 선택자로 잡습니다. 인접 형제 선택자 한번 해볼게요. 요 li죠. 이 li를 잡은 겁니다. 이 li에서 새로운 선택자 가겠습니다. 인접 형제. 플러스가 인접 형제예요. 물론 형제 선택자도 됩니다. 이거 하셔도 돼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현재는 li의 인접 형제가 li일 때, li의 인접 형제가 li일 때 이 녀석부터 두 번째 자식부터 들어가요. 첫 번째 자식은 여백이 안 들어가고 두 번째 자식부터 여백이 들어갑니다. 패딩 주셔도 되고 마진 주셔도 됩니다. 26픽셀이었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중간 여백만 들어가요. 한번 쭉 붙여볼게요. 코드 복제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만 들어갑니다. 위에는 여백이 안 들어갔죠. 중간만 여백이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계속 추가하더라도 월이 계속 추가하더라도 우리는 UI가 깨지지 않는 결과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젠 요 구성은 됐어요. 이제는 옆에 이 블릿을 붙일 거예요. 블릿 이미지로 잘랐죠. 배경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블릿 여기서 통계를 봐야 돼요. 이 디자인을 보고. 자, 블릿은 어디에만 붙는다? 연도에만 붙는다. 연도 옆에만 블릿이 붙는다. 그러면 연도 옆에 블릿 붙는 건 배경 이미지로 할 겁니다. 결국 이 스트롱 타이틀이라는 클래스의 배경 이미지로 왼쪽으로 갈 거예요. 한번 배경 이미지 넣어보겠습니다. 스트롱이었죠. 이 히스토리 리스트 타이틀이라는 클래스에다가 배경 이미지 넣을 거예요. 자, 이곳에다가 백그라운드 URL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바로 경로 찾아갈 수 있죠. CSS 기준으로 이전 폴더에 있습니다. CSS 기준으로 이전 폴더에 있는 이미지예요. // 이전 폴더에 이미지스에 있는 블릿 서클 해주고요.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왼쪽으로 붙습니다. 기본은 00이 기본 좌표죠. 그대로 덮을게요. 좌표 주지 않고 미리 보기 왼쪽으로 갔죠. 근데 이미지가 지금 겹쳐서 나옵니다. 이 겹쳐서 나오는 이유는 배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라서 이곳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빼고 싶다. 글씨를 오른쪽으로 더 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 타이틀 쪽에다가 왼쪽 여백을 이만큼 주면 됩니다. 이 타이틀에 왼쪽 공백을 주는 거예요. 패딩을 레프트로 30픽셀만큼 주면 됩니다. 그럼 타이틀에다가 패딩을 레프트 30픽셀 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빠지죠. 그리고 글씨도 밀려나고요. 보이죠? 근데 위로 떴죠? 블릿이 위로 떴어요. 왜냐하면 좌표가 이 박스 내에서 요만한 거죠. 박스가 요만한데 요 연두색은 패딩 값입니다. 패딩 옆에서 위로 붙은 거죠. 실제로 좌표가 00이니까 그럼 위로 떨어져야 돼요. 글씨 기준으로. 그래서 글씨 기준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좌표 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딱 붙었죠? 근데 아까 기본 줄간격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이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눈대중으로 할게요. 6픽셀 위로 떨어져야 돼요. 왼쪽은 붙고 6픽셀 떨어져야 된다. 그럼 백그라운드가 레프트는 0이다. 위로는 6픽셀이 떨어져 있다. Y축은 6픽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떨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맞았네요. 네, 이 정도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잘 붙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그는 거를 하려면 주변에 컨텐츠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인 거고 이젠 첫 번째 깊이의 연도 컨텐츠 li를 복제를 해볼 거예요.
한 개만 좀 복제해 보겠습니다. 두 개 정도 더 복제해 보죠. 이 첫 번째 컨텐츠라는 것은 요 연도별 포함한 요 LI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계속 복제되는 거고 추가되면 얘가 날짜 바뀌고 요 LI가 계속 컨텐츠가 추가되는 거겠죠. LI 복제 넉넉하게 드래그 하시고 Alt Shift 방향키 몇 번만 더 넣을게요. 자, 이렇게 복제를 해두고 그 다음부터 좀 헷갈려 보일 수 있겠지만 개발자 도구에서 마우스 올려보면 돼요. 여기서 마우스 올려서 LI에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LI가 이 정도 크기구나. LI들끼리 여백이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백만 주면 잘 나옵니다. 요 LI들끼리 여백도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서 자 LI들 여백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근데 주의할 것은 무조건 이 여백이 이만큼이냐는 거죠. 맨 위에도 맨 아래도 이 여백이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죠. 우리가 캡처를 떴기 때문에 좀 볼 수는 있죠. 이 여백과 이 밑에 여백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저걸 참고하지 않기로 했죠. 이것만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위에 여백 무조건 이 크기일까? 장담 못하죠. 밑에 장담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건 연도별 여백은 무조건이다. 그러면 자식 선택자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요 월별 여백이 무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연도별 여백도 사이사이는 무조건 같을 것이다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보이는 대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높이가 46이거든요. 그럼 연도별 여백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깊이의 LI의 인접 형제를 잡습니다. 첫 번째 깊이의 LI 여기 있죠? 여기에 인접 형제인 LI를 잡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46이었거든요. 패딩 탑 마진으로 하겠습니다. 요건 마진 탑 46픽셀. 패딩을 하게 되면 그 LI의 크기가 커져요. 덩어리 자체가. 마진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박스 모델 공부하시면 됩니다. 박스 모델 쪽에서 나와 있어요. 패딩과 보더와 박스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맨 위에 여백 없죠? 맨 아래에도 여백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디 여백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사 여백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다음에는 선이 그어지는데 이 선이 가장 어려워요. 여기서. 여기는 선이 안 그어져요. 근데 여기 중간만 선이 그어진다는 거죠. 그 선이 끊겨서 그어져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이라고 하면 이 영역이 마진이기 때문에 요 마진이 여기 마진 여기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마진을 써서 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근데 선이 이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선을 어떻게 긋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면 요 크기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비포라는 걸 씁니다. 비포 애프터라는 가상 컨텐츠를 쓸 거예요. 가상 컨텐츠 쓰고 이 LI의 비포에 선을 줄 겁니다. LI 비포에 선을 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는지 우선 딱 한 개만 선을 줘볼게요. LI라고 하면 LI가 많죠? 첫 번째 깊이 LI예요. 연도별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연도별 선, 연도마다 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에 선을 한번 적을게요. 이 연도는 첫 번째 깊이의 LI다. 첫 번째 깊이의 LI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 다시 코드를 만들어서 자, 비포로 만들어야 비포 콘텐츠. 비포 콘텐츠가 쌍을 이루어야겠죠? 짝을 이루어야 되고 비포는 무엇을 뜻하느냐? 요 첫 번째 깊이 LI 이전에 이곳에 가상의 인라인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비포 컨텐츠가 인라인 요소입니다. 비포는 첫 번째 자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LI의 첫 번째 자식으로 가상의 요소가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면 여기다 그냥 div 그리셔도 됩니다. 같은 개념이니까. 직선을 그릴 거예요. 이 디자인 이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은 현재 굵기가 2픽셀이거든요. 보더로 그리셔도 되고요. 위드스 2픽셀, 세로 몇 픽셀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보더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드스는 필요 없겠죠? 높이만 필요합니다. 보더면 보더 라이트를 갈 거기 때문에 높이는 100% 가볼게요. 그리고 보더 라이트 2픽셀 솔리드 직선이죠. 색상은 추출해야 됩니다. 정경색 스포이드 찍어서 복붙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라이트 해볼게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선을 오른쪽 줬고 높이 줬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콘텐츠는 인라인 요소다. 인라인 요소는 높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럭. 그러면
선이 어딘가 작게 보일 거예요. 안 보이겠네요. 지금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로 크기가 없거든요. 가로 크기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선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100%가 블록에는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 꽉 차야 된다. 그럼 포지션을 쓰셔야 됩니다. 이때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한번 포지션 써보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넣어볼게요. 선이 쫙 커졌죠. 근데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쫙 가버렸죠. 내가 원하는 공간은 이 li 영역 안에, 이 li 영역 안에서만 선을 채우고 싶은 거였어요. 이 li 영역은 연도만 관리되는 거, 한 개의 연도만 관리되는 데인데 이 li에 전부 다 선이 채워진 거죠.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으려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여기부터 끝까지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li 안에서만 그려지려면 이 li가 포지션 렐러티브가 돼야 됩니다. 기준 좌표를. 그래서 이 li가 렐러티브로 바꿀 겁니다. 이곳이죠. 그래서 포지션 렐러티브로 넣게 되면 이 박스만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선이 뒤에 끊겼어요. 더 이어져야 되는데 왜 끊겼느냐? 제가 마진을 줘서 그래요. 여기 위에 마진을 줘서. 마진 빼볼게요. 연결됩니다. 그럼 패딩 한번 넣어볼게요. 패딩은 박스 크기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패딩 넣으면 연결이 안 되네요. 왜 안 되느냐? 좌표가 없어서 그래요. 우선 패딩 한번 줘볼게요. 자, 패딩을 우선 바꾸고 그리고 좌표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앱솔루트 좌표는 레프트 0에 탑에 0이다. 하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패딩 여기 아니네요. 죄송해요.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죠. 이곳이 패딩입니다. 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패딩으로 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난 마진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좀 다른 방식인데 캘큘레이터 계산기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패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은 선이 없어야 돼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 마지막은 선이 끊겨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월이 추가되면 내용은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월이 마지막 라인에서 많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추가가 되면 얘가 더 이상 진입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마지막 li에 있는 before 콘텐츠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이라고 했죠, 제가. 그다음 마지막 자식만 잡으면 됩니다. li의 마지막 자식. li의 마지막 자식에 있는 before는 없는 거다. 자, li의 마지막 자식, last child의 before는 display none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들이 다 무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없어졌죠? 중간만 다 있습니다. 네, last child라서 다 없고 얘만 선이 제대로 안 나왔죠? 이 선이 끊긴 이유는 뭐냐면 패딩 탑을 줘서 그래요. 패딩 탑. 그럼 결국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아쉽게도 좀 어렵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캘큘레이터라는 계산기 함수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마진을 쓰고 나서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우선 마진을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마진 뷰죠? 마진을 쓰고요. 마진 쓰고 각각 끊겨요. 끊기는 이유는 요 마진 여백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마진의 수치는 46픽셀입니다. 그러면 이 비포의 높이가 현재 100%예요. 100% 플러스 46픽셀의 결과값이 선의 전체 높이겠죠. 이 두 개를 더하기를 해줍니다. 자, 100% 찾아보죠. before 100% 캘큘레이터 함수를 씁니다. 플러스 46픽셀. 단위가 달라도 덧셈이 가능합니다. 넣어줄게요. 전부 다 덧셈이 되면서 붙여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선을 좌표를 옮겨주면 돼요. 왼쪽에서 왼쪽이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 거죠. 가로 폭만큼 4픽셀 왼쪽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레프트 4픽셀 옮겨졌죠. 블릿이 뒤로 가야 돼요. 블릿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 선이 뒤로 가야 됩니다. 선이 뒤로 가야 되죠. 블릿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Z축을 잡으면 됩니다. Z축이 기본이 1이에요. Z축 1, Z인덱스 1로 하면 무조건 위로 뜨겠죠.
Z 인덱스 -1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하면 바디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 백그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 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Z 인덱스 1을 주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밑으로 선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Z 인덱스 -1까지인 거예요. -2 없습니다. -1이 최종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0, 1, 2, 3, 4 이렇게 양수로 나가면 됩니다. 음수는 -1이 더 이상 그 이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을 또 다시 보면 여기 중간에 또 끊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끊김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 이미지 슬라이스 할 때 이렇게 슬라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백, 이 이미지 포함해서 여백 포함해서 슬라이스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걸로 다시 잘라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 원하는 레이어 오른쪽 버튼, 퀵 익스포트 PNG 기존에 있던 거 덮어쓰기 해주고요. 나왔죠? 지금 배경색이 약간 배경색이 전체적으로 있었네요. 흰색 배경이 아니었네요. 해주고 배경 이따 다시 주겠습니다. 그리고 좌표도 움직여줘야 돼요. 이 여백 포함해서 좌표를 줬었어요. 우리가 배경을 백그라운드 줬을 때 여기 0이어야 됩니다. 다 전부 다 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지금 배경색이 뜬금없이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경색이 존재했다. 그럼 전체 배경색 넣으면 되죠. 전체 배경색은 바디 배경색 넣겠습니다. 스포이드로 찍은 다음에 바디 넣어준 적 있거든요. 이 백그라운드 넣어주시고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질감 없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역이 완성이 됩니다. 글씨는 뭐 복붙 계속 하시면 됩니다.